2025년 3월 2일 영국 런던에서 영국 총리,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등 16개국 정상 및 EU, 나토 대표가 모인 2025 우크라이나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이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나토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던 시점에 열린 회의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되자 러시아가 나토 동맹국을 침공해도 자동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유럽 전역에서 강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유럽 국가들은 자체적인 방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약속과 유럽의 방위 협력 강화, 우크라이나 주권과 안보 보장을 위한 평화 계획을 논의합니다. 10일 뒤인 2025년 3월 12일 프랑스 파리에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폴란드 국방 장관들이 모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유럽 5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및 산업 지원 강화, 유럽 방위 협력 프로젝트 가속화, 나토 및 EU와의 협력 조율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안보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공유된 것임을 인식하며 우리의 궁극적인 힘은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에 달려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유럽 국가들의 안보가 유럽 지역 전체의 공동 목표라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게 됩니다. 7일 뒤인 2025년 3월 19일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방위백서 레디니스 2030을 발표합니다. 이 계획에는 약 8천억 유로를 투자해 유럽 내 방위 산업을 육성하고 미국산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이프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유럽연합의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 정책은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미국과 분리된 독자적인 안보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이프 프로그램에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는 최소 2국가 이상 참여해야 하며 이 중 한 곳은 EU 회원국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수 참여 국가 규정에는 EU뿐만 아니라 EFTA 국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이제 EU가 우크라이나를 사실상 유럽 지역 내 안보 그룹에 포함시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유럽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산 무기의 배제가 나토의 결속을 약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방위 산업체들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서 시작된 유럽의 단결은 새로운 유럽의 통합을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곳에서 유럽의 통합이 아닌 새로운 문제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EU가 유럽 방위백서 레디니스 2030을 발표한 같은 날 유럽연합의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한 세이프 프로그램 제한 규정도 함께 발표됩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서 EU는 EU뿐만 아니라 EA, EFTA에 속하는 나라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국가에서 생산되는 최종 제품의 비용이 65%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비-EU 국가이지만 우크라이나, 스위스, 노르웨이 같이 전략적으로 EU의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되는 국가들을 EU 내로 흡수하려는 모습이면서 반대로 EU의 결속을 위해 유럽 내 국가가 아닌 국가들의 참여를 35%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한은 단순히 EU 내 독립적인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비-EU 국가들의 협력이 커질 경우 민감한 안보 자산 성격의 방산 기술이 제3국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함께 커질 수 있으며 EU 프로그램 성격상 EU 조약과 예산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비-EU 국가는 EU 법적 관할권 밖이라는 점에서 보조금의 집행, 감독, 법적 구속력 보장이 어렵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EU의 관할권에 속한 나라들과 속해질 나라들, 그리고 포함되지 않은 나라에 대해 차별성을 부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한을 받는 국가는 유럽 국가이지만 EU 회원을 탈퇴한 영국도 포함됩니다. 영국은 이러한 EU의 결정에 큰 불만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은 비-EU 국가인 참여국들의 참여 제한이 35%라고 해도 자신들이 유럽 국가라는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EU와 가장 많은 교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충분히 자신들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국과 영국의 방산업계는 이미 유럽 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세이프 프로그램 기금으로 모일 금액은 최소 1,500억 유로에 달하는 거대 시장이라는 점 때문에 영국은 세이프 프로그램 참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머 영국 총리를 비롯한 노동당 정부는 현재 EU와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면서 브렉시트 이후 EU 내에서 영국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돌파하기보다 EU의 의견을 존중하고 EU 협상과 전략적 기여를 통해 이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국은 35%라는 참여 제한이 단순히 출발선일 뿐 장기적으로 EU의 핵심 파트너 복귀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EU 발표가 이루어진 지 2달 뒤인 2025년 5월 14일, 프랑스는 한 발 더 나아가 영국의 세이퍼 프로그램 참여를 35%가 아닌 15%로 제한하자는 제안을 EU에 제출합니다. 프랑스는 이것을 유럽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EU를 탈퇴했기 때문에 EU가 주도하는 계획에서 제한해야 한다는 게 프랑스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프랑스의 입장은 현재 영국이 유럽 방산에서 차지하는 영향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방산 산업 매출은 2023년 기준 약 25억 유로로 이것은 유럽 전체 방산 매출의 약 22%, 전 세계 방산 수출의 16%를 차지하는 등 상당히 큰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단순한 매출뿐만 아니라 미국과 호주, 한국과 협력을 통한 기술력 강화를 바탕으로 이탈리아, 스웨덴, 독일, 덴마크 등 유럽 내 다수의 국가들과 협력하면서 EU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EU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프랑스가 EU 내에서 갖고 있어야 할 영향력을 비-EU 국가인 영국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프랑스가 EU 내 방산 산업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프랑스 입장에서 이러한 영국의 참여를 더욱 제한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프랑스가 EU 내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함이나 EU 회원국이 아닌 영국이 EU 내 영향력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이를 더욱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프랑스는 EU와 EU에 속할 국가들이 나토와 미국에게서 독립된 군사 강국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랑스의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미국이 더 이상 유럽의 안보를 보장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상황에서 나온 당연한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상설 안보 협력체 페스코를 비롯해 유럽 방산 예산인 EDF 등을 주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토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강력한 표현으로 실제로 나토와 미국을 배제한 안보 전략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영국은 나토 중심의 안보 질서 안에서 실용적인 협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국의 입장은 이전 보수당 정권에서부터 현재 노동당 정권까지 이어진 기조로 정권과 상관없이 일관된 모습은 현재 영국의 상황 때문입니다. 영국은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이어지는 정보 협정인 파이브 아이즈와 함께 미국, 영국, 호주 3국이 결성한 군사 동맹인 오커스로 인해 EU의 대규모 방위 산업 프로젝트인 이번 산업이 나토와 함께 이어지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영국과 미국이 자신들 중심으로 방위 협력을 강화하는 동안 EU 국가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EU는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었습니다. 이러한 견해 차이로 프랑스는 앵글로색슨 중심의 안보 네트워크에 대한 경계심이 심화되었고 특히 2021년 체결된 오커스는 이러한 프랑스의 입장을 더욱 가속시키면서 영국이 장기적으로 EU의 결속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U 내 모든 국가가 프랑스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EU에서 프랑스와 함께 영향력이 강한 독일은 영국의 참여 제한을 35%로 유지하는 것을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형평성에 대한 논란 이전에 독일은 현실적으로 국방비를 올리고 있지만 방산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영국과 분업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영국과 독일의 방산 업체가 합작을 통해 차세대 전차를 공동 개발 중이라는 점 때문에 영국의 참여가 줄어들수록 독일의 방산 개발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생각은 독일뿐만이 아닙니다. 이탈리아 역시 영국을 배제하게 될 경우 자신들이 함께 개발 중인 프로젝트들이 지연되어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공개적으로 프랑스의 입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역시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참여가 필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영국과 군사 정보와 전술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두 국가는 나토 동부전선 사전배치 전력 구축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EU 국가 중 가장 친우크라이나 성향을 띠는 국가로 러시아의 팽창을 막기 위해 하나의 유럽 국가라도 더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는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의 무기 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으며 영국의 제한이 높아질 경우 폴란드는 EU 자금을 지원받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유럽 내 국가별 이해 관계와 함께 영국도 자신들의 참여가 35%보다 더 낮아지길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25년 5월 19일 영국은 런던에서 열린 EU와의 회담에서 새로운 어업 협정의 양측의 결속을 더욱 강조하는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 협정은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양측 간 어업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협정을 통해 양측은 12년간 상호 해역 접근을 허용했습니다. 영국 내에서는 브렉시트 당시 주장했던 어업 주권 회복에 반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영국 정부는 어업 활동의 안정성이 높아져 오히려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번 협상을 통해 어업권뿐만 아니라 해상안보, 정보공유, 군사적 이동성, 우주안보, 사이버 문제 등에서 EU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더 많은 분야에서 영국은 EU와의 결속을 이어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프랑스는 이러한 협정의 결과에도 영국의 참여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여전히 EU 내 의견 차이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누가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에 기여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논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랑스의 주장은 EU 회원국 사이에서 더 넓은 범위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튀르키예는 비-EU 국가이지만 나토 회원국으로 유럽 국가 중심의 방위 산업 구축에 참여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튀르키예의 입장에 EU 회원국인 그리스와 키프로스 공화국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와 키프로스 공화국의 입장은 오랜 기간 튀르키예와 군사적 충돌에서 비롯한 역사적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1974년 튀르키예가 북키프로스를 점령한 이후 키프로스 공화국은 튀르키예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현재 EU 국가이면서 유엔에 속한 키프로스 공화국 입장에서 튀르키예가 EU의 대규모 방산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자신들의 EU 방위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키프로스 공화국 입장에 그리스도 공식적으로 튀르키예의 참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튀르키예가 EU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국가들이 방산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경우 내부에 적이 있는 한 유럽을 방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키프로스 공화국은 2024년 2월 EU가 튀르키예로부터 무인기와 포탄을 구매하는 데 반대 입장을 내 튀르키예가 아닌 미국의 포탄을 구매했던 적이 있으며 이러한 반대 입장을 낸 국가는 프랑스도 있었습니다. 특히 세 국가는 EU 공동정보학교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프랑스 역시 비공식적으로 튀르키예의 참여를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튀르키예와 협력을 강화하는 이탈리아와 독일, 헝가리, 폴란드 등의 나라는 공식적으로 튀르키예의 참여 여부에 대해 입장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무인 항공기 공동 생산, 포탄 생산 협력, 튀르키예의 EU 가입을 지지하는 등의 기존 입장들 때문에 튀르키예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프랑스, 그리스, 키프로스 공화국뿐만 아니라 스페인과 벨기에도 방산 전략의 자율성을 강조하거나 외부 대형 기업들의 진입으로 인해 EU 자금 유출 등을 이유로 비-EU 국가들의 참여에 신중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단편적으로 EU의 결속이라는 주제에서 엇갈린 입장이지만 그 안에서는 방산 산업의 주도권 유지, 비-EU 국가에 대한 견제, 지정학적 안보 리스크 등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이 때문에 비-EU 국가들이 EU의 방산 계획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인 EU가 기본적인 협상 틀을 마련하고 회원국 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만장일치 혹은 특별 과반수로 결정되며 사실상 EU 국가 중 영향력이 가장 강한 프랑스가 정치적 반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거부권에 가까운 효과를 갖기 때문에 전원 합의에 준하는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하나의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여러 국가들에 대한 입장이 서로 엇갈리면서 비-EU 국가인 영국과 튀르키예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참여 여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헝가리가 존재하는 등 상당히 복잡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과 미국의 안보 인식 등으로 현재 유럽은 빠르게 유럽의 결속을 다지고 자체적인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입장 차이가 길어질수록 EU가 추구하는 방위 생태계 구축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복잡한 이해관계를 정리하고 EU가 추구하는 자체적인 방위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비-EU 국가의 참여가 장기적으로 EU의 안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